만약 노화와 건강 유지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진실의 일부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병에 걸린 후 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65세 이후에도 길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단순히 물을 더 많이 마시거나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러한 습관이 유익하기는 하지만 노년의 좋은 건강을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만으로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변하고 젊었을 때 효과가 있었던 것이 더 이상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도한 운동은 관절 부상 위험을 증가시켜 움직임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이동성을 향상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저는 노년의 좋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기존의 통념을 뛰어넘는 더 사려 깊은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65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5가지 필수 원칙을 공유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제가 노화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교훈을 계속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논의된 내용에 동의하시면 아래에 1번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0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위한 5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1. 양질의 수면 유지. 나이가 들수록 양질의 수면이 건강과 장수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 중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수면은 단순한 휴식 기간이 아니라 뇌 건강을 지원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장수를 촉진하는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잠들기 어렵거나 잠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잠을 자도 상쾌함을 느끼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면 부족은 피로, 과민성, 면역력 약화, 심지어 심장병 및 치매와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편안한 수면을 회복하려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인체는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내부 생체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리듬이 바뀌어 노인들은 저녁에 더 일찍 졸리고 아침에 더 일찍 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신체를 혼란스럽게 하여 불안한 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신체의 내부 시계를 조절하여 수면의 질과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편안한 수면 환경 또한 똑같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침실을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과도한 열, 빛 또는 소음은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지력이 좋은 매트리스, 부드러운 침구, 암막 커튼에 투자하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녁에 화면 노출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휴대폰과 TV에서 방출되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식단과 생활 방식 선택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몬드, 체리, 오트밀과 같이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을 함유하여 신체가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 식품은 자연적으로 수면을 촉진합니다. 반면에 잠자리에 들기 전 카페인, 알코올, 과식은 신경계를 자극하거나 소화불량을 일으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운동 또한 유익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불면증 증상을 줄이고 더 깊은 수면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직전 격렬한 운동은 아드레날린 수치를 높여 긴장을 풀기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편안한 수면의 가장 흔한 장애물 중 일부입니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과 걱정은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게 하여 밤새도록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도적인 신경과학자이자 수면 전문가인 매튜 워커 박사는 심호흡, 명상, 감사 일기 쓰기와 같은 마음 챙김 기법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수면을 위해 신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따뜻한 목욕, 부드러운 음악 또는 이완을 유도하는 취침 루틴 또한 편안한 수면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의학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 증후군, 만성불면증과 같은 질환은 노인들에게 흔하며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근본적인 문제를 평가하고 생활 방식 변화, 치료 또는 의료 개입과 같은 적절한 치료법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양질의 수면은 건강한 노화의 초석입니다.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기분을 좋게 하며 인지 기능을 지원하고 심지어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수면 습관을 우선시하고 편안한 취침 루틴을 만들고 몸의 요구에 귀 기울임으로써 더 활기찬 낮과 편안한 밤을 경험하여 앞으로의 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좋은 성격과 긍정적인 태도 함양. 노화는 여정이며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 여정을 어떻게 경험할지를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후회에 짓눌린 채 나이를 먹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기쁨과 회복력으로 삶을 받아들입니다. 차이는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기로 선택하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메리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남편을 잃고 건강 문제에 직면하여 좌절감을 느낄 만한 모든 이유가 있었던 78세의 과부였습니다. 외로움이 그녀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일어났던 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그것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는 대신 매일 감사하는 3가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커피, 친절한 이웃, 창밖에서 들리는 새소리와 같은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가벼워지고 더 희망적이며 삶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TH첸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진 사람들은 85세 이상까지 살 확률이 30%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는 모든 것이 완벽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도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메리는 또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옛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취하고 지역 뜨개질 모임에 가입하고 지역 사회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저에게 나는 행복이 내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나가서 그것을 찾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갈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또 다른 핵심은 목적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업무 루틴이 없어졌기 때문에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직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메리에게는 병원의 신생아들을 위한 담요를 뜨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정원 가꾸기, 글쓰기, 젊은 세대를 멘토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깨어날 이유가 있다면 삶은 더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 모두 때때로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메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휩쓸리는 대신 그녀는 생각을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느낄 때, 그녀는 지혜와 경험은 제약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 단순한 관점의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메리에게 도움이 되었던 또 다른 것은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녀는 운동선수는 아니었지만 매일 짧은 산책이라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심지어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에너지를 높이고 기분을 좋게 하며 더 살아있다고 느끼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웃음입니다. 메리는 유머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친구들과 농담을 나누었습니다. 웃음은 삶을 더 가볍게 만들어준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메리의 이야기는 제게 잘 늙는다는 것이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선택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사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고 목적을 찾고 계속 움직인다면 80세의 삶도 40세의 삶만큼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인가요? 소화기 건강관리, 건강한 소화기 건강은 튼튼한 몸, 명석한 정신, 지속적인 에너지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느려져 복부 팽만, 변비, 영양 결핍으로 이어집니다. 좋은 소식은 몇 가지 간단한 습관으로 장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면역체계의 70%가 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건강한 소화 시스템이 소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며 심지어 뇌 기능까지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균형 잡힌 장내 미생물 환경을 유지하면 소화기 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신진대사를 개선하며 심지어 기분까지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소화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통곡물, 콩, IP채소, 베리와 같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섬유질은 소화 시스템을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고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어 대장암과 변비의 위험을 줄입니다. 수분 공급 또한 똑같이 중요합니다. 물은 음식을 분해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물이 너무 적으면 변비로 이어질 수 있고 너무 많으면 필수 영양소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장내 박테리아 또한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구르트, 캐피어, 사우어크라우트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제공하고 양파, 마늘, 바나나에 함유된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이 조합은 강력한 소화 시스템을 지원하고 심지어 뇌 건강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더 작고 잦은 식사는 소화를 돕고 가공식품을 피하면 장 자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음식 민감성을 갖게 됩니다. 특정 음식을 먹은 후 복부 팽만이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음식 일기를 쓰는 것이 유발 요인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은 소화를 위한 약입니다. 걷기, 요가, 수영은 소화 시스템을 자극하여 복부 팽만과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더 나은 소화와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 매주 최소 150분의 중등도 운동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는 나쁜 식단만큼이나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장과 뇌는 연결되어 있어 불안과 긴장은 위산 역류, 소화불량,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호흡, 명상 또는 단순히 취미를 즐기는 것과 같은 이완 기법은 소화 시스템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매일 움직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함으로써 소화 시스템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더 활력을 느끼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작은 변화를 주는 것이 더 건강하고 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를 돕기 위해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간단한 단계는 무엇인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건강한 뼈와 관절 유지,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튼튼하고 안정된 느낌으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침대에서 나옵니다. 아픈 관절이나 약한 뼈에 대한 걱정 없이 밖으로 산책을 하고 손주들과 놀고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 춤을 춥니다. 그런 자유는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들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튼튼한 뼈와 유연한 관절을 유지하는 것은 활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지내는데 필수적입니다. 뼈를 약화시키는 질환인 골다공증은 흔해져 뼈를 더 약하고 골절되기 쉽게 만듭니다. 한때 튼튼하게 느껴졌던 팔다리가 갑자기 더 취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충격에도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재채기만으로도 골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뼈와 관절을 보호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보충제가 선택 사항이기는 하지만 가장 좋은 공급원은 여전히 식단입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은 훌륭한 공급원이지만 그것들이 맞지 않다면 IP 채소, 아몬드, 두부, 강화, 식물성 우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이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햇빛이지만 햇빛 노출이 제한적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방이 많은 생선, 달걀 노른자, 강화식품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보충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식단 외에도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걷기, 춤추기, 근력 운동과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은 뼈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수영과 사이클링과 같은 저충격 활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유연하게 유지합니다. 태극권과 요가와 같은 활동은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낙상 위험을 줄입니다. 수분 공급과 염증 관리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절은 윤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물에 의존하므로 하루 종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염증은 연어와 호두와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과 강황과 생강과 같은 한겸증 향신료를 섭취하여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와의 정기검진이 필수적입니다. 골밀도 검사는 골다공증의 초기 징후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절 통증이나 예기치 않은 골절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조기 개입은 이동성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화는 힘이나 독립성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활동적으로 지내고 올바른 음식을 먹고 뼈와 관절을 관리함으로써 앞으로 몇 년 동안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공유하세요. 작은 격려가 서로의 건강과 웰빙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스, 지식 함양 및 올바른 건강 투자.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지식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됩니다. 의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건강 유지의 기본을 이해하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 잠재적인 건강 위험에 대한 정보 습득, 선별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소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지출을 망설이지만 심장병, 당뇨병,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에 대한 정기검사는 불필요한 비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수와 독립성에 대한 투자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은퇴 생활을 하면서
이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가 외로워할까봐 걱정되어 번갈아가며 그녀를 초대하여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과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긴장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의 삶에 너무 깊이 관여하여 자신의 의지를 강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큰 다툼 후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가족 문제에 간섭하는 대신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기로 의식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고 가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도 없어졌으며 어깨에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외로움 대신 그녀는 새로운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친구를 사귀고 노인 클럽에 가입하고 자신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여전히 방문했지만 그녀는 이제 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즐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 사는 것이 노년의 외로움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정한 행복은 가족과 개인적인 만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학 발전 상황을 따라가는 것 또한 똑같이 중요합니다. 연구는 건강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과 예방 전략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판이 좋은 건강 정보를 참고하고 의사와 새로운 권장 사항을 논의하고 업데이트된 의학적 조언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도 아내를 잃고 아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의 따뜻함을 환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 방식의 차이가 분명해졌습니다. 그의 일찍 자는 습관은 아들의 늦은 밤 생활과 충돌했고 그의 검소한 습관은 자녀들의 현대적인 소비 습관과 맞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깨진 꽃병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아들은 비용을 무시하고 그에게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들 사이의 감정적 간극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좌절감을 키우는 대신 그는 적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기술을 사용하여 연락을 유지하고 지역 노인 그룹에 가입하고 자녀들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변하기를 기대하는 대신 그는 그들의 차이점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방식으로 은퇴 생활을 즐기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관계는 개선되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더 조화로워졌습니다. 또 다른 여성인 65세의 메리 부인은 단순함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은퇴가 사치스럽게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기 쉽고 만족스러운 삶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미니멀리스트 라이프 스타일을 따르며 정말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좋은 건강에 집중하고 어수선하지 않은 집을 유지합니다. 그녀는 비싼 음식보다는 영양가 있는 집밥을 소중히 여기며 진정한 건강은 사치가 아닌 균형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충동적으로 돈을 쓰지만 그녀는 현명하게 저축하고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이 더 평화롭고 스트레스 없는 은퇴 생활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매주 150분의 중등도 운동을 하는 것은 조기 사망 위험을 41% 줄입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항산화제가 풍부한 다크 초콜릿을 섭취하여 뇌 기능과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비타민 D를 보충하여 면역력과 뼈 건강을 강화하는 것과 같은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권장합니다. 게다가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책을 읽거나 퍼즐을 풀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정신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강력한 사회적 연결 또한 장수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정을 유지하고 공동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고 건강합니다. 버나드 바루크는 장수의 비결은 결코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결코 성장을 멈추지 않고, 결코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용문은 지속적인 자기 관리와 호기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정신을 활발하게 유지하고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은 우리가 노화를 쇠퇴가 아닌 기회의 여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노화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매일을 어떻게 경험하기로 선택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을 우선시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은 목적과 기쁨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의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와닿았다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디드세요. 건강검진을 예약하든 짧은 산책을 하든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든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내일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